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 심야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간학상으로는요 7월 26일 이제 1시가 훌쩍 넘어섰습니다. 아직 잠자리에 들지 않으신 분들께서요 제 심야방송 많이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제 어제 저녁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뉴스가 윤석열 총장과 이준석 대표와의 전격적인 치맥 미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치맥 미팅을 계기로 해서 윤석열 총장의 정치 행로에 대한 이런 불안감 상당히 이제 가셨고요. 우리 야권에서는 이제 다소 이 불안감을 감출 수 없는 것이 윤석열 총장이 제3지대에 쭉 남아가지고 내년 2월달 후보자 등록할 때까지 버틸 경우에는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대로 야권의 후보에 대한 여론의 여러가지 여권의 집요한 공세로 인해서 야권의 정권교체 이 열망을 이루기가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런 우려가 어제 치맥 미팅을 통해서 상당 부분 이제 그런 우려가 불식이 됐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럴 정도로 이 어제 치맥 미팅이 굉장히 중요했고요. 쉽게 얘기해서 윤석열 총장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이제 결정의 시간이 다가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준석 대표는 사실상 입당과 관련해서 생각이 대동소이하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면 시너지를 효과를 더 낼 수 있느냐. 단어, 즉, 시너지가, 시너지라는 이 키워드가, 이 세 글자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어제 말하자면 7월 25일이잖아요. 7월 25일 이 건국대 인근에서 있었던 치맥 미팅, 내년 대선을 준비와 관련해서 야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이 주춧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제 언론에 나와 있는 육성 내용 여러분들께 보도해 드리겠는데요. 윤석열 총장이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할 것입니다. 딱 하면서 주먹을 불끈 쥐어 올렸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윤석열 총장이 얼마나 강하게 이 결의를 다지고 있는지 우리가 충분히 인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 녹음을 한번 여러분들께 틀어드리겠습니다. 직접 오늘 치맥 미팅에서는 1시간 반 정도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치맥 미팅이 끝난 다음에 오세훈 시장과 이준석, 그다음 윤석열 이 3자 간에 광진에서 별도의 또 이 미팅을 하려고 그랬는데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서울 지역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굉장히 강력하게 시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3자 간 미팅은요, 이 방역 조치 때문에 전격적으로 취소가 됐다. 굉장히 참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준석 대표와 그 다음에 윤석열 총장 간의 입당에 관한 상당한 의견 접근, 이 마지막 그야말로 취기가 좀 약간 취한 기가 있었다고 그래요. 얼굴도 좀 빨개지고. 이 상황에서 두 후보가 말이지 이준석 대표하고 윤석열 총장이 의기투합해가지고 주먹을 불끈 딱 쥐면서 정권 교체 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외쳤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내용 직접 윤석열 총장 그리고 이준석 대표의 실제 육성으로 한번 여러분들께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결정할 때까지 좀 지켜봐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우리 대표님께서도 크게 공감을 하셨고, 오늘 불확실성의 거의 한 절반 이상은 제거했다. 제가 당대표로서 말씀드리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권 교체 하겠습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정권 교체 하겠습니다 할 때 이렇게 주먹을 바짝 쥐어 올렸어요. 이것이 굉장한 말하자면 우리 야권 주민한테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총장님, 대표님 이쪽으로 봐주세요. 우리 야권의 통합과 그리고 앞으로의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불확실성을 줄여가는 과정 속에서 앞으로 역할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불확실성의 거의 한 절반 이상은 제거했다.
이렇게 우리 지지자들과 또 당원들께서 안심하셔도 될 것 같다. 제가 당대표로서 말씀드리고요. 뭐 총장님이 호응해 주실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오늘 네 글자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사자성어로 표현하자면 대동소이입니다. 네, 대동소이 이 네 글자를 가지고 앞으로 저희가 공통으로 이루고자 하는 바를 위해 가지고 앞으로 나갈 것이고요. 제가 술이 약한 편인데 오늘 좋은 분을 만나다 보니까 얼굴이 빨개질 때까지 좀 술을 마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우리 국민들도 오늘 만남의 의의를 잘 이해해 주실 거라 이렇게 믿고 앞으로 정권 교체 또 그리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운 일에 저희가 같이 할 일이 많다 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네. 제가 이제 6월 29일 날 국민들께 정치를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한 달 가까이 이제 지났습니다. 많은 분들을 제가 뭐 공개, 비공개로 많이 뵙고 이제 제가 어떤 길을 이제 선택해야 될지 결정의 그 시간도 이제 다가오고 있는 거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정권 교체를 위해서 어떠한 그 결단도 내려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대표님께도 제가 이제 시작한 지 한 달 조금 안 됐는데 하여튼 제가 결정할 때까지 시간을 좀 가지고 저를 좀 지켜봐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우리 대표님께서도 쾌히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셨고 어찌됐든 앞으로 저는 우리 이 대표님하고 자주 뵙고 또 자주 소통하면서 제가 또 많이 배우려고 합니다. 오늘 엄청 배웠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권 교체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육성을 직접 여러분들께 아마 제 방송하면서 이렇게 육성을 직접 보도해 드린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총장의 여러 가지 정치 행보와 관련해서 하나하나가 굉장히 의미를 갖고 우리가 또 되새겨 봐야 되겠지만은 6월 29일 날 선언한 내용, 그리고 여러 번 많은 비중 있는 정치인들도 많이 만났죠. 그렇지만은 오늘 7월 25일 저녁 이 회동, 치맥 회동은 지금 이렇게 두 분이 굉장히 얼굴이 약간 좀 빨개질 정도로 다소 좀 술에 좀 약간은 좀 취한 흥분된 그런 분위기가 될 정도로까지 의견에 접근을 받다는 겁니다. 우리가 술을 마실 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기분이 나빠서 마실 때도 있고 기분이 너무 좋아갖고 흥분돼가지고 흥분된 마음을 더 따끈따끈하게 딱 만들려고 그래서 이를 더 세게 밀어붙이려고 할 때 한 잔씩 건배 딱 그러면서 마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흥분된 분위기, 이 목소리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그대로 전해드림으로써 우리 이준석 대표하고 윤석열 총장 얘기한 대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권 교체하겠습니다. 이런 그 강한 의지,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대로 대동소이, 그리고 시너지를 내도록 노력하겠다. 이 육성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그야말로 가장 중요한 키플레이어가 되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그 의미심장한 현상을 직접 한번 인식하는 게 좋겠다, 판단하는 게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제가 육성 녹음 내용을 여러분께 보도해 드렸고요.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겠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그리고 기자들이 윤 총장 입당이 그러면 시기만 남은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그걸 가지고 너무 쪼지 말라는 게 오늘의 교훈이다. 이 얘기는 조금은 시간적 여유를 주자는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 총장이 왜 이제는 결심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느냐, 있다고까지 이렇게 세게 얘기했냐면요. 지금 언론 보도를 쭉 보면 7월 24일이 윤석열 총장의 임기가 딱 끝나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월 24일이 지났다는 얘기는 이제 총장으로서의 정치적인 어떤 참여, 즉 정치적인 중립성을 위반했다라고 하는 여권의 이런 비판을 우리가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더 이상 뭐라고 그럴까요? 제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즉 빌미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왔고, 그래서 7월 24일이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 내가 임기를 다 마친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그래서 내가 정치를 하든 뭘 하든 그거는 내 자유다. 이런 이 복선이 윤석열 총장의 계산에는 깔려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입당도 임박해 오는 그런 극적인 상황의 지금 이 변화가 있습니다. 그럼으로써요, 오늘 이제, 그리고 또 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국민의힘 당적을 가지고 있는 6명이 또 이 캠프에 참여했어요. 그러니까 6명씩이나 대거로 참여할 정도가 되면 윤석열 총장의 마음이 국민의힘에 같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은 이미 마음은 이제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콩밭에 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향후 역할과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가 선거가 끝나고 나면 개표할 때 승자인 국민의힘 야권 주자 바로 옆에 앉아서 이 개표 현황을 볼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역할을 김종인 비대위원장한테 맡기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걸쳐서 밝힌 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6명이나 다 들어갔는데 이 중에는 3명이나 이 김영민 씨라든가 또 윤희석 대변인이라든가 이런 분들, 이 3명이나 이 비대위 체제에서 일했던 그런 분들이 또 캠프로 들어갔습니다. 이런 걸로 보면 뭐라고 그럴까요? 한경우 이제 조직부총장인데 이렇게 3명이 김 비대위원장 밑에서 일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승인도 사실상 내락도 다 받은 것 아니냐, 이런 평가까지 가능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는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 윤석열 총장과 의기투합하는 이제 순서가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렇게 회동은 국민의힘 6명이 윤 총장 캠프에 조인한 거, 그리고 둘이서 의기투합한 거, 이런 점들이 큰 성과로 보여지고 이 안개가 이제 많이 걷혔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또 이 최재형 감사원장은 김영우 의원이 캠프 총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 상황실장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희룡 지사가 바로 오늘 이 출마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 문재인 대통령의 실정 모든 일을 원위치로 돌려 세우겠다. 그러면서 이 100조 원을 투입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완전히 지원하겠다. 그래서 담대한 이 회복 프로젝트를 갖다가 공약 1호로 내세웠고요. 그리고 이 원희룡 캠프에서는 김용태 삼선 의원이 총괄 주무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이렇게 국민의힘 이 당직을 갖고 있는 6명이 대거 윤석열 총장 쪽으로 넘어가니까 이준석 대표가 이 상도덕에 위반되는 것이다,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서 일각에서 지금 현재 이런 사람들은 제명까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이준석 대표의 발언과 관련해서요, 처음서부터 이준석 대표의 여러 가지 실력주의, 토론 배틀, 이런 시험, 이런 것과 관련해서 또 비판적 입장에 있는 분이 바로 김재원 최고위원인데요. 이러한 이준석 대표가 말하자면 이 비판적 시각으로 캠프에 조인한 사람들 이 평가한 것과 관련해 가지고요, 이거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또 이 반박 입장문을 또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캠프에 참여한 국민의힘 인사들의 불공정성을 꾸짖는 이 대표의 말씀은 정권 교체를 바라는 입장에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당 소속으로서 윤 총장을 돕겠다고 나선 것이 해당 행위라면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기를 청할 수 있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문재인 수구 좌파 정권의 교체를 원하는 국민은 50%를 넘고 정권 연장을 바라는 국민은 40% 정도다. 그러면서 여권과 야권의 대선 주자 1, 2, 3, 5위의 지지율을 쭉 합쳐보면 여권 지지율이 훨씬 높다. 이번에 대선 전망을 밟지 않게 보는 이유다, 이러면서요, 윤석열이 야권 단일 후보 경선에 참여해야 정권 교체의 가능성이 커진다. 그러기 위해서는 윤석열에게도 우리는 정권 교체의 목표를 향해 가는 동지이자 한 식구라는 믿음을 갖게 해야 되는 거. 그러면서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줘야 되고 절대로 해치지 않겠다, 이런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요, 이번에 당 소속 인사들이 곧 입당을 앞두고 있는 윤 총장을 마중 나가는 것이다 라고 선의로 해석해주고, 이제 우리 식구가 도와주고 있으니 입당해서 함께 정권교체의 대장정에 나서자고 하면 좋을 것을
굳이 적대감 가득한 비평을 할 필요가 있는지 정말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이 비판 수위를 계속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김정은 최고위원은 당 대표와 같은 진영에 있는 대선 주자를 공격하고 나서는 일 자체가 바로 상도위에 반한다. 이렇게 비판하면서요. 본인은 윤석열 개인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 교체의 도구로서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윤석열이가 함께 가자는 것이다. 그리고 본인은 옛날 이 박근혜 계열의 인사로서 겪은 불행한 과거의 경험을 아직도 가지고 있지만은 정권 교체라는 대의를 생각해서 참고 있다. 이런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러한 윤석열 총장,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제 김미애 의원이 또 입장문을 내놨는데, 최근에, 이 윤석열 총장의 지지, 그리고 입당을 촉구하는 연판장을 돌리겠다. 이렇게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의견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김미애 의원이 또 입장문을 내놓고, 이것은 구태 정치를 재현시키는 것이다. 이 비판적 시각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준석 대표를 흔드는 것도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비판하는 그런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윤석열 총장을 두고 이준석 당 대표하고 일부 중진원 간의 갈등이 상당히 걱정스럽다. 이런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지금 정권교체 여론 형성의 주된 역할을 했고 대선 후보로 높이 평가받는 것에 동의한다. 그렇다고 해서 대표 흔들기는 용인될 수 없고 자유행위다. 연판장이 웬 말이냐. 쪽수로 압박하겠다는 거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줄 세우기는 개혁과 쇄신에 역행하는 구태, 악습 패단이고 친이 친박, 악몽이지 않았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이 궁극적으로 기호 2번을 달고 출마할 생각이라면 입당할 이유가 없다. 당이라는 족쇄가 외연 확장에 걸림돌이 된다는 전략적 판단이라면 이거야말로 기우다. 이번 시장 재보궐선거가 방증하지 않았느냐. 결국은 인물이고 스스로 자격을 증명해 보이면 되는 것이고 오늘날 정당 없는 민주주의는 상상할 수 없고 현대의 제2대는 정당 정치로 구현된다. 입당이 정도인 이유다. 그러면서요. 정권 교체를 위해 당의 모든 전략을 집중하자. 한가한 집안 싸움이 아니라 선의 경쟁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공정한 경선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두관 의원은요. 윤석열 총장을 겨냥해서 주인 뒤꿈치 무는 개는 갈 곳이 정해져 있다. 이런 막말 원색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이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서 윤석열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몸통 아니냐. 이런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이 비판에 대해서 강한 반박을 하는 모양이다. 입장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윤석열 총장의 주장은 부정선거를 얘기하고 있는 민족보다도 더한 주장이다. 그러면서 지금 윤석열 총장을 기본적으로 강하게 비판하고 있고요. 이 윤석열 총장 자신이 몸담았던 정권을 향해서 정통성을 말하는 것, 이거는 주인의 뒤꿈치를 보는 것보다도 더한 패륜에 가까운 것이다. 이렇게까지 악담을 지금 원색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야권 동향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호남 출신 가지고서는 한반도, 이 정권 재연장을 할 수 없다. 이런 기조의 인터뷰를 이재명 지사가 지난 23일 날 중앙일보에 했어요. 직접적으로 뭐라고 했냐면 한반도 5천 역사에서 백제가 주체가 돼서 한반도 전체를 통합한 때가 한 번도 없었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낙연 측에서는 이거 호남 배제론, 호남 불가론 아니냐. 그래서 이 지역주의 망령이 되살았다. 강하게 비판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또 이재명 측에서도 맞받아치면서 이런 것을 문제 삼고 있는 대변인 바로 문책하라. 이렇게까지 밝히고 있고 국민과 당원에 대해서 사과하라. 이렇게 강공을 취하면서요. 이재명과 이낙연 간의 지역주의 문제로 인한 이 대결이 그야말로 이제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금명간 이 후보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신사협정을 맞는 자리를 지금 만들려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28일입니다. 이틀 후쯤에
완팀 기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신사 협정을 맺는다. 이렇게 지금 현재 선관위 측에서는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이것이 야권 주자들만의 대립과 갈등이 아니고요. 이게 마침 이제 백제를 꺼내면서 얘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백제 지역에서 지금 현재 5선을 하고 있는 정진석 의원이 또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한테요, 전진석 의원은 역사 공부를 좀 하라.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정말 내가 부끄럽다. 그러면서 이 지사의 천박하고 부끄러운 역사 인식이, 이런 제목의 페이스북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제의 수도였던 공주와 부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정진석 의원도 비판의 이 목소리를 상당수위까지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백제 논쟁은요, 이제는 여권 안의 문제에 떠나서 야권에까지도 이제 번지고 있고요. 거기에 정세균과 김두관까지 가세하면서 여권의 경선 구도에서 굉장히 큰 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정진석 의원이 한 얘기, 뭐라 그럴까요? 한두 마디만 조금 더 소개시켜드리면, 백제를 시원치 않은 어느 부족국가쯤으로 여기는 이재명 지사,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빛나는 공주의 무령 왕릉과 국립공주부여 박물관을 한번 찾아라. 그리고 백제인의 자부심에 큰 상처를 입은 공주부여 분들에게 사과를 하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홍준표 의원도 또 비판하고 있습니다. 형수 쌍욕에 무상연애, 이젠 지역 갈등까지 부추겨서 경선 후보가 되고자 하는 이재명 후보를 바라보면서 대통령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저렇게 인생을 막 살아도 국민들이 찍어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좌우충돌 막가는 인생을 살아도 일정한 팬덤층이 생겨나는 것이 참으로 신기하다. 그가 민주당 후보가 되면 우리는 참 좋다. 크게 힘들이지 않고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까, 이런 또 입장문을 내놨고요. 그리고 윤석열 총장을 돕고 있는 김용환 의원도 그의 주장대로라면 영남 후보를 제외한 어떤 후보도 당선될 수 없다는 논리다. 그 논리를 위해 삼국시대 백제의 역사를 소환했다. 고맙다. 솔직히 천박한 역사인식을 드러내 주어서,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 저녁 심야 방송을 제가 모두 마치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좋은 뉴스로 여러분께 심층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러면 아무쪼록 편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